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독서 멘토링 시간입니다. 오늘 독서 멘토링을 할 영상의 컨텐츠 책 제목은 폰 쉔부르크 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문 자기계발서나 어떤 경제 경영서거나 마케팅 창업이나 정보 전달에 대한 본격적인 비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은 아니라서 담백한 에세이 형식의 실용서라고 해야 되나? 실용서라고 하기엔 좀 너무 인간미가 넘치는데, 이 책을 출판할 때 이 책이 등록되어 있는 그 출판 코드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마다 코드 번호가 다르거든요. 제가 이 책이 어떤 형식으로 분류됐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담백한 통찰력이 차고 넘치는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드럽게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폰 쉔부르크 지음, 이 책 저자가 알렉산더 폰 쉔부르크인데요. 폰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에 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왕족이었다, 뭐였다, 이런 성에 그게 들어가거나 이건 잘 모르잖아요. 너 어디 김씨니? 어디 윤씨니? 어디 박씨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이제, 아, 그러냐? 너 어디 김이냐? 아, 그랬냐? 왕족이네? 이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 이름에, 특히 독일에서는, 저 잘 모르는데, 폰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만으로도 저 사람의 가문의 혈통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왕족과 귀족만 쓸 수 있는 그런 이름, 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폰 쉔부르크 지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돈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되게 잘 사는 잘 사는 가문의 애인가 보다. 근데 제목은 역설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이 사람이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정당성 자체가 자기 인생에 녹아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가문이 귀족이에요. 귀족. 지주죠, 지주. 귀족이니까.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참 희한한 게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빠의 아빠들은 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할당된 성이 있고, 그 성에서 이제 지주로서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분이, 제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책 표지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작가가 말하는 게, 여기서 우리는 가문이에요. 자기 가문. 18세기까지 현재 작센의 남서부 지방을 다스렸다. 좀 우리 정서로는 좀 약간 좀 뭘 다스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애들은 이제 그게 문화니까. 여기서 보면 1803년 작센 왕국은 마침내 우리의 영토를 꿀꺽 삼켰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의 가문의 땅이 있고, 거기에서 소작농들과 시민, 그때 당시 시민이 아니고 백성이죠. 백성을 다스렸는데, 끊임없이 이 자기의 땅을 노리는 타 가문, 아니면 타 나라, 이런 타 세력, 거기에서 계속 힘겨루게 하다가 결국 1803년 작센 왕국은 마침내 우리 가문의 영토를 꿀꺽 삼켰다. 그러고 나서 15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모든 성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성이 있어요. 근데 뺏기다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막 뺏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귀족이에요. 그래서 돈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지인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아는 지인들 중에 귀족이고 왕족? 막 그렇게 높은 사람, 신분 자체가 되게 높은 집안 출신인 애들이 이제 돈 벌려고 어떤 웨이터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특이하다는 거예요. 출판사나 사람들, 대중 입장에서 뭔가 특이한 후킹이 걸려야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귀족인 애가 성을 갖고 있던 그
유력한 집안의 가문의 애가 독일의 유력한 언론사 기자였는데 그 2008 모기지 사건 전에 그 9.12 테러 났을 때 이 책이 되게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한국에서는 2013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런 그 9.11 테러의 여파 때문에 유럽 경제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 여파로 독일의 유력 그 언론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자기가 해고가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서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자기 자식이랑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뭐라 그러죠? 그 여보 그 아내님 그 뭐라 그러죠? 그 퇴직연금? 연금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계속 받다가 이제 그것도 자기가 염치 때문인지 딱 그냥 안 받겠다고 한 다음에 프리랜서 글 쓰는 작가로서 자신의 생계를 펼쳐 나가면서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생활의 패턴과 500년 전부터 자기의 가문이 천천히 영락해오는 그 과정에서 자기는 가난해지는 법이 뭔지, 그리고 우아하게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자기 긍지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삶의 여유적인 본질이죠. 본질적 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쉽게 말해서 품위를 지키면서 가난해지는 법을 체득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폰 쉔부르크 씨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엄청나게 부자였던, 근데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양과 정통과 전통과 이게 다 있는 사람인데, 이 현대 시대에서 똑같이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똑같이 전기세 밀렸다고 고지서 날라오고 핸드폰 요금 못 내서 핸드폰 끊기고, 근데 의연하게 이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의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 이 책 표지 디자인 하신 분들도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요약하고 묘사하려고 했을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독일 남자 폰 쉔부르크 씨가 앉아 있습니다. 빨간 소파, 양탄자가 있고요. 이것도 이분 진짜 실제 생활인가? 여기 작은 그림은 이분이 옛날에 소유했던 자기 가문의 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 그리고 이 신문이 작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오토포커스고 너무 멀어서 안 보일 텐데, 여기에는 작은 신문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분이 신문사 기자였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에는 독일 국기가 있어요. 독일 사람이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화분이 있네요. 여기에는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빵이 있고, 식량이 있고, 여기 넥타이가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책인 것 같고. 자, 뒤에 보면 뭐에 대한 건지 알았어요.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시계가 있고 빵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이게 이분이 이 책에서 카테고리에 나눠서 어떻게 우아해지면 되는지 그 섹션별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빵은 가난해진 상태에서 우아하게 식생활을 챙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난해진 상태에서 우아하게 사치품을 멀리하는 진짜 본질적인 여유, 신용카드는 돈 쓰는 거, 자본에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저속한 뭐랄까요? 저속한 물질 만능 중에 벗어날 수 있나. 그리고 넥타이는 뭐 옷에 관한 거거나 직장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 비행기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는 사치제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극장이에요. 여기 문화생활 같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호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쭉 말씀드릴 텐데, 이건 피사의 탑. 이 피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잘난 체 하면서 유럽 가잖아요. 우린 서구 민주주의 사회, 서구 사회의 기점으로 볼 때 우린 동북아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련됐다, 앞서간다는 거는 솔직히 촌스러운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이 책이 주는 약간 좀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피사 얘기를 하다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피사의 탑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정통적인 사고관념, 아시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럽인이죠. 독일인이니까. 근데 독일인 중에서도 그냥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유서 깊은 가문에서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기품적 정보들,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주는 거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야 너 나 하버드 나왔어, 아이비리그 나왔어,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미국 애들을 보는 거랑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을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최전선에 있는, 세련과 기품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성을 띈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어설프게 나 주말에 홍콩 쇼핑 갔다 왔어, 야 너 독일 오스트리아 아직도 안 가봤어? 피사의 탑 그거 별거 아니야. 이거는 이 책 프레임으로는 되게 촌스러운 동북아시아 시민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피사는, 이분이 말하는 피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국제 항구 도시였다 이러면서 피사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고상한 정보들을 담백하게 적어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냐, 피사라는 도시는 이것도 유명하고 이게 진짜 피사의 상징이고 이게 진짜 피사의 자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피사에 있는 그냥 기울어진 탑 하나 찍고 피사를 그냥 빨리 버스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고상한 그 상징성의 도시가 피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사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돈이 있죠. 돈은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면과 뒷면, 이 작은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 이 앞면과 뒷면 표지만 보더라도 이 책에서 이 작가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설명할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분 프로필 보면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의 언론인, 그러나 실직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자유 저널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여러분, 이 책은 특별히 따로 프롤로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했는데, 이 책 차례부터 볼까요? 차례. 그래서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1부 절약의 불가피성, 망해도 의연하게 사는 법, 우선순위 정하기, 일을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집의 가치에 대해서, 멋진 외식과 그 밖의 나쁜 습관들,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정하기, 일을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특히 이게 트렌드 코리아 2018이고 이게 트렌드 코리아 2019거든요. 근데 아까 이 책 차례에서 보면은 일을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집의 가치에 대해서, 휴가 여행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초판이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이죠. 이제 한 달 뒤면 6년 전, 6년 전. 근데 6년 전에 이 사람이 쓴 이 책에서 쓴 내용이 지금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는 최신 트렌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게 뭐죠? 일을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뭐죠? 워라벨이잖아요. 워라벨. 워라벨은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나온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또 집의 가치에 대해서 2018이나 2019에서 말하는 집의 가치, 지금 현대인이 워라벨 시대, 밀레니얼 세대, 이 세대 특징이 뭐냐면 어디 대도심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해보면 동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동네 근처에서 쇼핑하거나 이 동네에서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 큰 도시로 그냥 무조건 막 흥청망청 쓰면서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주변의 소소한 소확행을 누린다는 거죠. 다 요즘 단어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 철학을 담아서 담백하게 벌써 수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냐면 우리는 그게 지금 트렌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트렌드.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름다움, 우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서유럽, 트렌드 중에 트렌드잖아요. 우리는 서양 사람을 따라하는 서양 문물을 따라하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한 1년 뒤나 2년 뒤에 한국에서 똑같이 유행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고 하면서 본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본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조차 트렌드로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허세로서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많이 눌림 당하기 위해 소확행을 따라가고 워라밸이라고 하면서 뭘 하고, 물론 이게 지금은 트렌드라고 보여도 아주 천천히 거시적으로 한국인의 삶도 우아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젖어가는 그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주 이 책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수년 전에 서유럽 귀족 출신으로서 가장 세련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야, 너 이번에 파리크라상에서 나온 그거 새로 나온 거 먹어봤어? 야, 너 한남동에서 지금 핫해 그 카페에서 나온 디저트 먹어봤어? 그게 진짜 촌스러운 거거든요. 트렌드라는 프레임으로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또 흉내내려고 하거나 인생의 우아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의 정보력과 이 사람의 깊음과, 여러분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구구절절 깨닫는 게 뭐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서양 세상에 가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동양인입니다. 동양인. 황인종이에요. 흑인 다음 인권이 황인종이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트렌디하게 또 소확행이다. 야, 요즘에는 강남에 안 나가도 자기 집 주변에 조용하게 커피 마시는 게 트렌드래. 소확행, 우리 마당에 화분 이거 키우는 데다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갬성 이렇게 달면서 그것까지 우리는 트렌드로 소화하는데 이 책은 그걸 본질적으로 거부한다. 그래서 오히려 타임머신을 타고 6년 전에 초판이 된 책인데 지금 오히려 소확행이니 워라밸이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트렌드라는 프레임을 깨고 진짜 니네가 진짜 우아하게, 우리 인간이 정말 미덕을 발휘하면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본질을 건드리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명언, 밑줄 긋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를 되게 많이 붙여놨죠.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림, 이 책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여행에 대한 거, 호텔에 대한 거, 뭐 미디어에 관한 거, 뭐 식습관에 관한 거, 의복에 관한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제가 생각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호텔은 원래 유럽 그 사회에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인이 없는 사람, 인맥이 없어서 이렇게 같이 그 집에서 부탁을 구하고 잘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사람들이 임시거처로 자고 잘 수 있는 데가 호텔이었다. 호텔의 유래는 그렇게 사치제가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북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린 서구 문명을 빠르게 수입하고 이게 부작용도 심할 정도로 급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쫓아가니까 정통적인 그 내러티브를 놓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뜨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핵인싸 이러잖아요. 호텔, 호캉스, 어떤 트렌드 다 따라하는 사람, 여름만 되면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호텔 수영장에서 이런 막 허세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작가 프레임으로 보면, 이 작가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졸부입니다. 졸부. 그리고 물질 만능 세계에서 자기의 주관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부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 용어도 있는데, 소비 관련된 책들을 보면 우리는 이 계층이 있잖아요. 중산층이 있고 상류층이 있고 계층이 있잖아요. 상류층은 자기들이 너네들 서민들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뭘 다른 걸 삽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백을 사도 그 메이커가 안 보이는, 알듯 상류층만 알고 있는 신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샤넬, 제가 잘 모르는데 또 뭐 있죠? 엄청 비싼 거 뭐 있죠? 근데 얘네들이 선도했던 소비 트렌드를 중산층이 따라하고, 중산층이 따라한 걸 서민층이 따라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고 따라가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따라가면서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북아시아 촌스러운 프레임으로 핵인싸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부자 따라는 겁니다. 부자 따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뭐죠? 광고와 마케팅에 우리는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 함몰되어 있고 젖어 있는 우리들의 가치 기준을 꺼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호텔은 원래 그런 거였다. 근데 뭐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뭐 자긴 자동차를 안 타는데, 자동차, 런던에 있는 친구들 보면, 자동차 있는 애들 진짜 고생한다. 런던은 뭐 언제부터 고속도로 우리 한국처럼이 아니고 런던은 우리가 따라한 거겠죠? 그 도시 삥 둘러서 하는 거 뭐지? 외곽 순환도로.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독일은 언제부터 자동차가 있었는데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독일 시민들이 이렇게 자동차 구매율이 이렇게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졌고 자동차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포화 상태인데 주차하느라 성격 베리고 그리고 자기 시간 없이 자동차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고 자동차세 내고 뭐 이러니까 자동차가 갖고 있는 이점도 물론 인정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진다? 자동차가 없어도 되는 이점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또 해외여행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해외여행도 뭐랄까 그 여행 가기 전에 공항에 몇 시간 전부터 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출국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또 줄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세점에서 또 뭐 소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면세점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또 가가지고 짐 끌고 다니면서 호텔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스위트룸 엄청 넓은 데 빼고라도 호텔에서 무슨 뷰다 하루에 막 50만 원, 70만 원짜리 하는 호텔도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원룸보다 작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무거운 짐 끌고 해외 이렇게 저렇게 떠다니는 사람들은 직업군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자들의, 귀족들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부자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에서 생각하는 부자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서유럽에서 기품 있는 지주로서 자기 가문에 성이 있어요. 성이. 그런 애들을 부자와 귀족이라고 한다면 원래 귀족들의 여행은 아예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막상 가면 한 1년부터 한 3년은 산다. 그게 여행이다. 그게 해외여행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패키지로 여행 가고 막 바쁜데 호텔에서 하루 자고 또 짐 싸가지고 가고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외식도 이 작가의 친누나가 되게 유명하다. 우리로 말하면 또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와 그런 소문이 난 집에 이 누나가 갔는데 왁자지껄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래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데서 저렇게 밥을 먹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뭐죠? 외식도 소시민적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외식하자. 야 갬성 태그 또 걸잖아요. 맛집 우리 여기 맛집 왔어. 또 TV에 나온 맛집 왔어. 야 여기 뷰가 그렇게 끝내준대. 야 롯데타워 어디에서 뭐 먹어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의 본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족 입장에서. 또 해외여행 또 옷차림도 뭐냐면 여자나 남자나 옷차림이 너무 신경 쓰는 게 티나는 순간 그거는 허접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귀족으로서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러면 얘가 무슨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이 사람 자체는 가난해요. 이 책을 쓸 때는 가난합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 아빠부터 가난했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아빠 엄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절약을 해서 자기는 2차 성징 때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나 젊었을 때는 부모님 몰래 1등석 타고 다니고 부모님 몰래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그런 과소비와 자기의 그런 흥청망청과 허세 부림이 부모님에 대한 약간 저항심 이런 거라는 걸 깨닫고 부모님이 정말 지혜로웠구나.
검소하고 절약하고 저게 진짜 우아하고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깨닫고 자신도 이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끊겨가지고 막 수신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절약하고 포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자기 긍지를, 자기 체면을 유지하면서 자기 인격을 수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 긍지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 위에 거할 수 있는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많아도 이 생활, 돈이 없어도 이 생활, 이 생활 패턴을, 본질적인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이 책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세가 아닌, 요즘에 허세 눈살 찌푸리잖아요. 뭐 막 파리피플이라고 하면서 공동구매 해서 사람들한테 몇만 원짜리 옷도 아닌 옷 팔면서 자기는 벤츠 타고 이사 가고 이런 계층 이동한다고 하면서 피부 관리 받으면서 반 연예인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곱게 보진 않고 마음속으로 어떤 깨림직함이 있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을 추앙하면서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연예인을 따라가고 연예인은 상류층을 따라가고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그런 삶은 좀 제가 거칠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허세고, 그건 허세예요, 허세. 그리고 경박스러운 겁니다. 경박스러운 거. 아무리 청담동 살고 막 몇천만 원어치 쇼핑하고 그 자체가 경박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사람들 프레임으로 말하면 한국 청담동에서 몇천만 원짜리 쇼핑, 명품 쇼핑하고 또 막 스포츠카 사고, 그건 서유럽에서 귀족, 백인 귀족이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 돈 많아서 얘네들이 정신적, 철학적, 인문학적 고상함이 없는, 그냥 돈 많아서 누리는, 약간 우리 중국 부자들 폄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쟤네들 아시안, 동북아시안 허세를 저렇게 부리는구나. 역시 졸부구나. 야, 사실 해외여행이 저런 건데. 야, 사실 저거는 소시민들이나 했던 건데.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너무 이 사람 편을 드는 게 있어요. 뭐 해외여행이 다 나쁩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경도되어 있는 이 허세적 삶, 부자와 연예인과 있어 보이는 걸 허울만 쫓아가는 그 삶을 본질적으로 퉁 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쫓아가는 그 뭐랄까 좀 깨림직한 거,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양심에서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그 센서가 맞는 겁니다. 그 허세, 저거 진짜 창피한 건데, 저거 진짜 경박스러운 건데, 그게 맞아요. 그런 경박스러움의 가짜 허세, 그게 아니고 인간이 정말 고상하고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참 가치, 인생의 참 실세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용기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다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투영되어 있는 그 너머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맞아, 본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역시 내 삶이 맞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 작가가 맨 마지막 페이지가 216페이지네? 진짜 짧아요. 별로 안 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개인이 가난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아하고 품위 잃지 않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결론 부분에서 이걸 거시적으로 끌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살짝 던집니다. 그래도 본업이 기자였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은 결핍의 시대라는 거예요. 결핍의 시대.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미덕만큼은 자책하지 않고 마음껏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넘치는 풍요의 시대에 조금 유행에 뒤떨어졌던 많은 미덕들이 이제 결핍의 시대에 다시 르네상스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원 고갈, 복지의 후퇴가 꼭 분배의 싸움으로 끝나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재탄생, 우리가 이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상적인 사회제도에 위임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의 물질 맞는 시대라는 그 허세와 허울을 거절하고 미덕을 다시 찾고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미덕을 다시 세우고 그런 절약하는 삶, 고상한 삶,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재탄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상적인 사회제도에 위임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 뭐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뭐만 하면 법 만들려고 하잖아요. 야, 쟤 저러니까 법으로 규제해. 법으로 뭐해? 형법으로 다스려. 민법으로 때려버려. 명예훼손했으니까 뭐해. 이 법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인간이 규제받을 수 있는, 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건 인간의 인격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규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에 오래전에 잊은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위기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우리라고 거시적으로 치환을 하면서 지금 사실 맞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갑자기 가난해질 수가 있잖아요. 원래 가난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가난해지는 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 신문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한국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흑자내는 거 반도체 효과 내년이면 꺼진다. 우리 위기다 맨날 그러잖아요. 중국이 이거 따라잡았다 저거 따라잡았다. 그게 한국이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족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나 언제든지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는데, 이 가난해질 수 있는 이 불완전한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고 이 작가가 말하는 걸 듣고 미덕, 우리가 놓치고 촌스럽다고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미덕을 장착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작가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머리랑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인사이트를 한꺼번에 말해서 따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느꼈다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허세가 너무 싫은 분들, 그리고 본능적으로 본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기질적으로 본질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이 아주 좋은 용기와, 그리고 참 기분 좋은 웃음과 기분 좋은 즐거움을 줄 겁니다.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 더 나아가, 이 얘기를 놓칠 뻔했네. 이거 놓치면 정말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작가가 다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 작가는 서유럽에서 독일 귀족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맞냐? 이 사람이 다 맞다? 요 액자 틀에서 거하면 우린 동북아시아 사람이니까 서유럽에서 만든 전통과 정통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과 똑같이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에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사는 태도를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게 있냐면, 지금 모든 학술적인 주도권이나 세계 경제 패권이나 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쏠려 있어서 동아시아, 아시아는 좀 약간 지금 삼지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면 백인이랑 같이 살면 동양인이라고 차별은 받겠죠. 근데 그거 넘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교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철학이 아무리 문 밖에 나가면 인종차별 당하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체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고 투영하고 있는 고상한 우아함, 고상한 아름다움을 장착하고 자기 긍지가 있으면 아시아와 서유럽과 이런 걸 다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아시아에 가든 유럽에 섞여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하시면, 이 자기 긍지를 되찾기 시작하시면 탈아시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도 백인처럼 됐어, 이게 아니고 탈아시아, 그러니까 전 지구적 마인드로
인류애적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가는, 야, 쟤는 아시안인데 뭔가 제가 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약간 좀 백인 우월주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애들 영어로 대화하는 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원어민 발음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 해석해서 얘기 들어보면 똥 얘기가 많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맞나? 걔네들이 무조건 앞서가나? 그건 걔네들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긍지가 있으면 물론 말은 안 통하고 저를 아시안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걔네 마을이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걔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아하지 않은 경박스러움이 아유 백인 새끼들이라고 할 뻔했어. 아유 백인 애들 아주 경박스러운 거 아유 지들이 다 많은 줄 알고 저게 경박스러움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 이런 에너지가 있다? 다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세를 쫓아가면 끝도 없어요. 우리는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 부자들 겨우 쫓아갔다? 그러면 알고 보니 서유럽 부자, 북아메리카 부자한테는 또 택도 없어요. 또 그거 또 쫓아가야 돼요. 그 경주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제야 멋지게 찾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 자기 긍지, 품위, 우아함, 아름다움, 본질적인 것. 허세에 쫓지 말자. 허세는 끝도 없지. 실세의 레이스로 나 자신의 레이스로 넘어오자. 나 자신을 내가 다시 찾자. 이런 것들로 2018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2019년 새해에는 정말로 멋진 전혀 차원이 다른 나 자신의 자존감으로서 201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